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네. 그 원장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교사들, 원장 선생님 교육이었네요 그때는. 네, 원장 선생님들 교육할 때 아주 반갑게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해줬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이 누구지? 이렇게 그랬더니 책을 이렇게 또 그때 당시에 이 책이 깜빡하는 찰나 아이는 잘한다 라는 이 책을 쓴 저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책을 쓴 저자셔서 막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환대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또 그 이후에 또 원에 네, 반디체 숲속 반디체 어린이집에 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어머니들하고 아이들하고 막 그때 토요일에서 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것도 되게 저는 특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보통 원장 선생님들이 본인이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에서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근데 아니 근데 우리 원장 선생님도 이렇게 두 권의 육아책을 이렇게 쓰고 현장 정말 그 현장 활동가답게 저는 활동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문가. 현장 이야기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아이들의 이야기가 써 있고 그래서 그러면 보통은 이제 본인이 직접 그 강의를 하시는데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되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랬어요. 특별한 또 경험이었고 온라인에서 애들이랑 뭐 안아줘 하면 이제 엄마랑 이렇게 안고 얼굴도 보고 막 이러면서 했던 게 저는 너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을 한번 이제 모시고 우리 마음성장학교에서도 같이 얘기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근데 저는 그 사이에 책을 못 냈는데 그 사이에 또 책을 이렇게 그때 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때 쓰고 있다 그러셨거든요. 2020년, 21년 네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들 이제 원을 운영을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어쨌든 우리 원장님은 그 시간을 또 이렇게 책을 집필해서 또 네, 좋은 성과를 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엄마로 성장한 시간에 대해서 또 많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다가 이 주때 있는 부모와 팔랑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저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가졌던 생각 그거는 뭐였냐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정말 다 달린 건강한 아이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이래저래 환경에 따라서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또 그걸 내가 가치관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가 또 변해줘. 그쵸. 아이의 상태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열심히 또 엄마들은 정보를 퍼내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엄마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처음에 만났던 아이들이 지금 한 26, 27 요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이제 성장해 있던 아이들. 그러면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좀 막 흔들렸던 엄마들이 많이 계세요. 그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도 똑같은 형태로 자랐고, 근데 어머니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가치관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고, 아이의 어떤 그 기본에 충실해서 도와주고 기다려준 엄마들은 아이가 정말 크게 성장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와서 저는 주대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주대 되게 강한 단어예요. 되게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제목이 주대 있는 엄마였었거든요. 그래요? 네. 완전 다른데요? 주대 있는 엄마, 소신 있는 엄마 이런 거였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소신이 왜냐하면 엄마들이 진짜 소신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신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 질문하셨듯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바뀌거든요. 내 소신 자체가. 그리고 한 번씩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게 맞나? 이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또 뭐지? 속을 끓여요. 하지만 결국은 이게 맞나를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맞나를 확인할 때 사실은 엄마도 어리잖아요. 엄마도 처음 엄마야 뭐 이런 변명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일지라도 처음이고 모르고 또 내가 이걸 맞다고 딱 선택했지만 사실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이제 뭔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흔들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소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일단 뭐가 있죠? 내와이와 눈 맞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 존재 경청.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눈 속에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요럴 때 찌릿한 거잖아요. 요럴 때 사람은 존중받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지금 눈부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절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아이 눈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 그걸 눈부처라고 네, 해요? 눈부처라고 해요. 그 눈부처를 보는 네. 순간 네. 아이는 존중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신 있고 네. 줏대 있으려면 내 아이를 관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네. 엄마 하나가 네. 얘가 잠을 못 잤어요.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물어봤더니 하도 말을 안 듣길래 네. 그 예전에 누군가가 말했던 그 방법 있죠. 우리 아이가 뭐 어떻게 됐다고 네. 하는 방법대로 정말 어깨를 딱 잡고 눈을 딱 마주치고 못 움직이게 했대요.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더니 애가 그날 저녁에 자다가 경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나한테 맞지 않아요. 네, 네. 그렇다면 사실은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운 아이가 네. 태어나서 내 앞에서 알짱거리던 아이가 어떻게 보면 내 아이에 맞는 가장 전문가는 엄마예요. 엄마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내가 내 아이 전문가라는 어떤 확신이 없이 막 흔들려.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건 당연해요. 네. 누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니까. 근데 저는 그냥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였냐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네. 엄마도 태어났다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도 태어났어요. 네. 서로 그냥 맞춰가면서 엄마가 네, 되는 네, 네.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줏대 없고 소신 없고 이런 것들은 내 아이가 뭔가를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서 내 아이를 자꾸 이렇게 흔들어요. 네, 네. 사실은 그 아이가 그 엄마가 밤새 잠 못 잤다고 했던 엄마가 얘가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네. 이거를 정말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말고 네. 얘가 왜 그랬을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낮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를 한 번만 생각해보고 네. 그랬다면 절대적으로 그 밤중에 애를 그렇게 붙들고 눈 마주치고 다리를 이렇게 해서 포박을 해가지고 안 그러면 어쩔 거야 이런 얘기는 네.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그런 이제 육아 방식이 나올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 오늘 진짜 똑같은 제가 이제 늘 전하는 게 있잖아요. 존재 경청이고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얘기가 안 통하는 아이는 그냥 그 순간은 이렇게 안아주거나 그렇지. 따뜻함이 필요한 그렇지. 거죠. 그 연약한 존재가 응. 그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에게 악을 쓴다는 건 최후의 발악인 거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 그러니까.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애기들도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다. 이 사람이 나의 엄마다를 모르는 생명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때를 쓰고 악을 쓰고 이러는 건 이제 조용조용 가만가만 얘기했을 때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오랫동안 엄마는 모르지만 그렇죠. 엄마는 모르지만 그 아이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이제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참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눈맞춤, 눈부처라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러군요. 그 어디서 연유된 말일까요? 눈부처. 아, 내가 불교세요? 아니.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이요. 이 눈부처라는 말이 우리나라 순수한 단어예요. 눈부처 한번 이렇게 그래요? 쳐보세요. 저는 이제 마치 이제 부처님 할 때 부처라는 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상처럼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그 형상이 딱 이렇게 보이네요. 네. 수치 어린 눈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수치 어린 눈? 네, 수치 어린 눈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아이가 옛날에는 엄마가 안고 쭈쭈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옹알옹알 하면서 네. 엄마하고 눈맞춤을 하면서 엄마가 또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엄마가 눈을 피해버리고 아이가 네. 엄마하고 자꾸 눈 맞추고 옹알거릴 때 엄마가 눈을 피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수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수치심이 생긴다는 내용이 수치 어린 눈이라는 네네. 책에 나와요. 감사해요. 너무 저한테 좋은 정보예요. 정말 소신을 지키는 엄마가 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소신을 지키는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눈을 맞추고 그 눈부처를 하루에 한 번씩 보고 그리고 관찰, 아이를 관찰 잘하고 그 다음에 욕심 얘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거보다 지금 다 완전한 거잖아요. 매일매일이 완전한 건데 이혜령 선생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한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느냐. 네. 360도로 애들이 달려가게 하면 360명의 아이들이 1등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그 이혜령 선생님 책에 있거든요. 네네. 저도 이혜령 선생님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분 책에서도 내가 그 생각을 이제 생각의 틀을 저도 이제 깨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저를 얘기를 해요. 너는 아들이 의사가 됐잖니. 그러니까 너는 바랄 게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잖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마음속에 애가 의사가 되기를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어쨌든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기 포항공대를 갔어요. 저는 그래서 얘가 공학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예일대학이나 이쪽으로 가서 학교를 가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학교를 다니다가 얘가 하는 얘기,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교수님들 삶을 보고 어쨌든 공학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만 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그래서 그럼 뭘 할 건데 엄마 나 다시 의사에 한번 의사를 도전해 보려고. 그리고 나서 딱 포항공대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을 간 거예요. 네네. 그때는 공부를 진짜 좋아하는 애인가 보다. 그때는 의대가 없었고 그냥 의학전문대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얘가 어떻게 해서 지가 그냥 찾아간 거지. 아빠는 조금 꿈은 있었어. 애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니 의사도 좋겠다라고 아빠는 꿈이 좀 있었고 방향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얘가 좋아한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였지. 절대 그 방향을 설정해놓고 과외 선생님 붙이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의사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제 그 사실은 의사도 하나의 그냥 역할이고, 그렇죠. 우리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냥 하나의 직업, 어른. 좀 더 책임감이 많은 직업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 다들 하나의 역할을 그냥 모양대로 담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엄마의 기준을 삼아서 엄마가 이제 기준이 높아지시거나 넓어지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그 눈맞춤과 관찰,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눈맞춤과 관찰이에요. 이것만 하면 이제 아이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를 그때그때 공급해 줄 테니 아이가 분노가 차올라서 반항을 한다거나 그렇죠. 슬픔에 빠지는 일이 절대 없겠죠. 왜 그런가를 엄마가 알고 있으니까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맞추면.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엄마는 이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한 판단. 자기 판단이 아니고. 근데 전문가는 사실 그 아이를 며칠 봤거나 오늘 처음 보거나. 근데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전문가인 거죠. 저는 활동가고 엄마가 전문가예요. 그죠. 엄마가 전문가죠.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도 엄마만큼 아이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럼요.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나의 주택 체크리스트라는 재밌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그거는 쭉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커뮤니티에 원장님들이 조금 몇 분 계세요. 4분, 이제 저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책을 쓰려고 한다.
주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럼 글을 올리면 네. 어떤 게 주대 있는 거예요, 원장님 하고 내가 글을 딱 올리면 원장님들이 네네네. 이런 거요, 이런 거요, 이런 거요. 그럼 원장님들이 만드신 거네요? 원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하고 네, 그다음에 네. 학부형들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원장님들도 이 현장에 네. 정말 오랜 기간 있었던 원장님들이라 제가 말하는 거에 공감하고 저도 그분들이 말하는 거에 공감하는.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이거 우리 엄마들 한번 체크리스트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이세요? 아유, 저 눈 좋아요. 안경을 써서요. 읽어봐 주세요. 제가 지금 눈에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왜? 뭐가 들어갔나 봐. 아, 그렇구나. 네. 자, 나의 주대 체크리스트가 일단은 엄마의 시선과 그다음에 그 시선을 알아차린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어떤 마음인가 그 주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제가 나누었는데 네. 엄마의 시선이 최근 일주일 동안 아이와 눈 맞춤을 6초 이상 한 적이 있는가? 이거는 저도 6초라는, 해볼게요. 6초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6초가 짧은 것 같죠?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근데 6초 동안에 눈이 딱 맞고 그러면 눈 안에서 부처를 발견할 수가 있는 시간이 6초예요. 네, 네. 3초는 너무 짧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6초를 썼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아이의 소소한 일상 대화를 5분 이상 나눈 적이 있는가? 네. 이거는 뒷부분에 보면 엄마들이 예습만 하고 복습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그게 그 복습의 내용의 일환인데 뭐냐면 엄마는 오늘 이러이러했는데 오늘 머리핀 이거 하고 갔는데 기분이 어땠어? 오늘 입고 간 빨간 원피스는 어땠어? 오늘 엄마가 바빠서 안아주지 못하고 갔는데 오늘 기분은 어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이 이야기를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 이야기 해도 돼요. 그렇죠. 오늘 엄마가 더워서 수박 주스를 한 잔 마셨는데 엄마는 집에 와서 너한테 수박 주스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왔어. 이런 이야기들. 네, 네. 엄마의 일상. 엄마의 일상을 얘기해줘도 돼요. 대화가 꼭 있지. 아이 일상을 막 캐물어가지고 그거를 막 그래 속상했겠구나. 네. 그렇구나.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꼭 뭔가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아니야. 생각하고 계세요. 그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도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5살이라면 엄마도 5살인 거야. 그래서 엄마가 수박 주스를 하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네 생각으로 가득했어. 오늘 꼭 수박 주스를 해줘야지. 엄마가 만들어줄게. 무슨 맛인지 한번 얘기해봐. 저 좀 전에 우리 원장님이 수박 주스하고 여기 수박 주스를 사갖고 오셨는데 지금 마치 엄마가 만들어준 수박 주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이 대화예요. 그죠, 그죠.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것도 대화긴 하지만 그러면 꼭 얘가 머릿속을 굴려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뭔 일인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좋은 거 얘기해야 되고. 좋은 거 얘기해야 되고 그거 아니고 그런 대화법보다는 오늘 원장님을 만났는데 글쎄 원장님이 안경을 쓰고 있더라. 너 안경 쓴 거 자주 봐? 네. 그러면 얘는 다음에 혹시 원장님이 안경을 쓰고 올까 안 올까를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게 일상적인 대화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그래서 막 무슨 책을 읽어주고 그거에 대화해주고 이거는 일상 대화라기보다는 좀 뭔가 엄마가 노리는 대화. 저는 치조. 전 치조라고 해요. 그거 아니야. 그건 싫어해요. 저는. 그러니까 치조. 치조하면 안 되죠. 오늘 밥 뭐 먹었어? 그러면 애가 뭐 버섯을 먹었다. 근데 그러면 버섯은 몸에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니야. 가르칠 포인트를 찾는 거죠, 엄마들이. 근데 보통 대화라고 하면 꼭 가르쳐야 되고 뭔가 교훈이 있어 이런 거 아니고요. 그렇죠. 아이가 만약에 대화를 하기 전에 엄마 양말 빵꾸 났네 그러면은 글쎄 이거 산지가 언제 됐는데 오래 신다 보니까 닳았는데 오늘 마침 빵꾸가 났네 이러면서 엄마가 사용하는 언어도 어휘량도 아이가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대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많이도 필요 없어. 5분 이상 나눈 적 있는 거. 아유 여기에서 길게 갔네요. 그 다음에 최근 일주일 동안 TV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가 문득문득 아이의 예쁜 모습이 떠오른 적 있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이가 네. 항상 중심에 존재하는지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맛있는 걸 먹다가도 아까 수박 주스 먹다가도 네, 네. 아이 생각이 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네. 정말 중심에,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도 수박 주스를 먹다가도 상사의 이야기가 네. 생각이 나고 이런 것보다는 네. 중심에 아이를 항상 두고 있는지. 왜냐면 나는 엄마니까. 네. 맞아요. 엄마니까. 엄마니까. 네. 제일 저는 이 세상에서 저 지금 가장 소중한 역할이 뭐냐 딱 물어봤을 때 저는 엄마. 엄마죠. 엄마예요. 네. 저는 아내도 아니야. 며느리도 아니야. 네. 원장도 아니야. 저는 엄마예요. 네.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예요. 그쵸? 그래서 이 코너 이름이 엄마 성장 리얼 스토리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금 뭐 30년 원장 선생님을 해도 또 뭘 한들 엄마이기 때문에 그걸 해낸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 윤여정 선생님이 오스카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쵸, 저는 그쵸. 그냥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고 엄마기 키워내려고.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억척스럽게 살 수 있는 거고. 너무 감동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억척스러움이 결국에는 좋은 열매가 되어서 그럼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억척스러움이 네. 그러니까 엄마의, 그러니까 아이가 이러이러한 게 해줘야지 이런 거에 그런 억척스러움이 아니고 네. 나도 성장을 물론 그것 때문에 했지만 네. 아이들이 조금 영향력을 미치는 억척스러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거의 생존과 맞닿아 있는 삶을 계속 살았고. 근데 그거를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숨기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엄마의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우리 어린이집에 진짜 네. 말썽꾸러기가 있어요. 얘기해도 되시나요? 아 그럼요. 얘기해도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우리 그런 거 터놓는 부모님들하고 그런 사이인데 네. 정말 말썽꾸러기가 있는데 4살인데 네. 말썽을 피울 때 네. 아우 나 심하려워 그러고 이제 얘를 손을 잡고 가요. 네. 네가 그 바깥에서 지켜줘. 그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네. 쉬를 하는 척을 해요. 그러면은 쉬 다 쌌어요? 물어봐. 그럼 아니야 나 아직 안 쌌어. 네가 지켜줘야 돼. 막 그러잖아요. 4살이 글쎄 나를 지켜줘요. 그러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네, 이런 네. 거를 타고나는데 엄마가 저렇게 바쁘고 나를 챙겨주지 못하면 내가 엄마를 보호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거를 조금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꼭 내가 쟤네들을 챙겨야 되는 사람이고 너네들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때때로는 엄마가 좀 지금 이런 게 필요한데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 엄마한테 좀 위로해 줄 수 있어? 엄마 좀 안아줄 수 있어? 이렇게 아이에게 그런 걸 줬을 때 애가 엄청나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것도 키워줄 수도 있고. 그럼요. 네, 맞아요. 정말 원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 육아관이 거의 같으네요. 네. 자, 4번은 뭔가요? 최근 일주일 동안 아이와 스킨십을 몇 번 했나? 저는 지금 24살짜리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기 다 빵점인데요. 거의 5분 대화는 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빵점이네요, 거의. 3번도 우리 아들이 뭘 생각하죠, 맛있는 걸 먹을 때는. 네. 근데 어쨌건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집에 왔다가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그 삶의 터전으로 갈 때 지금도 안아주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무조건 아이들만 만나면 장난을 치다가 안아요. 장난을 치다가 안고 싫어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안아주면서 근데 솔직한 얘기로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한테 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심해요. 원장님 좀 위험한데 수위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아이들 안고 있으면 위로받아요. 제가. 그 조그만 것들이 나를 네, 정말 위로해줘요. 사랑의 덩어리들이요. 네. 그 조그만 것들이 위로를 해줘요, 저를. 저의 한 4분의 1 정도나 되는 몸짓이잖아요. 그 몸짓을 안고 있어도 네. 위로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엄마들도 집에서 하루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누군가에서 상처받고, 누군가에서 아픔을 네. 겪고, 이런 것들을 아이를 안으면서, 그래, 난 엄마야. 많은 직장맘들이 네.
사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집에 있어야 되는지 또 도대체 나는 엄마인데 왜 엄마 역할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그럼요. 직장맘들이.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엄마로서의 정체성,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자신이 뭐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벌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존감이 무너질 때 그거는 이제 그럼요. 부캐일 뿐이다. 그거는 그 자존감은 이 자존감이고 나를 세워주는 애들은 애들이야. 네네. 했어요. 원장님을 그냥 계속 그 자리를 지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연세가 사실 있으신데도 계속 이렇게 뭔가 굉장히 주도적인 연세 없게 보죠. 그러니까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아니. 자, 이렇게 주도적으로 막 계속 책도 출간하시고 또 아이들을 이제 열정적으로 보시고 할 수 있는 힘의 안전한 그 중심 흔들리지 아니죠. 팔랑귀 엄마가 되지 않는 그 중심은 나는 아니에요. 엄마다. 그럼요, 엄마예요. 엄마 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럼요. 그 마음이 이제 정말 중심에 있으시네요. 그럼요.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 아이 둘은 네. 내가 가면 엄청 좋아해요. 집에 가면 엄마 그러고 엄마 막 아우 이렇게. 좋겠다. 저 그러니까 늘 아이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사실 육아 이제 유치원, 초등,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지금 성인 자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 네,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네, 남편도. 그러니까 그 자신이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대상들하고는 정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요. 밑에는 예. 주때 충전 시간. 네. 네. 이거는 뭐였냐면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때가 이제 이렇게 엄마의 시선이 아이한테 머물러 있었고 네. 혹시 흔들리잖아요. 네.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 다잡고자 주때 충전 시간이라는 걸 뒀는데 이 카더라 통신 네. 이- 6번 읽어주세요, 문장을. 6번. 카더라 통신의 정보를 듣고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네. 뭐뭐 하더라. 카더라. 카더라. 어. 뭐뭐 하더라.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네. 자. 그러면 네. 이거는 예스예요. 네. 다음.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과 새끼 식사를 적절히 하였다. 우리 이거는- 엄마들 이거 잘 지키기 어려워요, 사실은. 본인의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잠 못 자고 피곤하면 애한테 짜증 부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면 예스. 자기 돌봄. 그렇지, 자기도 뭐 충전한 거고. 네, 8번. 그다음 휴대전화 속 세상에 들여볼 시간을 줄였다. 네, 네. 눈 맞춤을 많이 하는 거죠.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맘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막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사실 저도 그런 걸 보다 보면 시간이 후덕하죠. 네, 아이한테 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네, 육아맘들은 사실 그때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육아 정보를 그쪽 휴대폰에서 얻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는요, 내 아이한테서 나오는 거라니까. 맞아, 애를 보면 네, 애가 나와요. 애를 보면 애가 필요한 게 나오고 뭘 가르쳐 줘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되게 맞아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네, 휴대폰 볼 시간에 아이 보는 시간을 더 많이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9번. 어떻게 보면 7번 수면 새끼 식사와 네. 상통되는 내용인데 네. 숨 고르는 시간. 그러니까 책 본다거나 산책한다거나 네. 영화 본다거나 나만의 시간 어떤 그 성찰 네, 이렇게 네. 성찰이라면 너무 큰 단어라서 그냥 휴식? 휴식, 쉼? 뭐 네. 쉼 이런 네. 것들이 시간을 가졌는지, 그다음에 아이와 함께 다양하게 경험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지. 그러니까 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네.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경험이잖아요. 근데 저의 삶을 나누고 그냥 사람과 사람이죠. 아이와 엄마지만 사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재밌는 데 가고 뭐. 그럼요. 그래서 엄마가 무엇을 되기를 아이를 바란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 처음 또 말을 네. 하는데 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무슨 생각을 했었나, 네.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왜 태어났나, 사실은 얘가 행복함을 유지하면서 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엄마도 다.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행복하지 않고 음. 함께 뭘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좀 멈춰야 되는 그죠? 그렇지. 멈춰서 좀 여유를 좀 가져보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우리 이제 지금 오늘은 줏대 있는 엄마, 줏대 예. 없는 엄마를 했는데 사실은 이 책에는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책도 소개가 돼 있고 원장님이 오랫동안 아이들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얘기 속에서도 느껴졌던 것처럼
전혀 수고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편안한 방식으로 엄마도 편안하고 아이도 편안한 그런 어떤 방식들인 것 같아요. 네. 난 멋진 엄마는 이번에 이제 출간이 된 거고 또 우리 원장님은 사실 이 책에 더 이제 처음에 들였어요. 책이어서 공을 많이 들이셨대요. 깜빡하는 찰나 아이는 잘한다. 이 책도 아이를 보고 쓰고 보고 쓰고 담은 관찰 육아법. 그래서 아까 이제 관찰의 중요성, 눈을 맞추고 관찰하는 거의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배워야 된다면 걔가 세상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유심히 관찰하는 거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엄마죠. 엄마죠. 엄마가 아이를 유심히 관찰해야 그죠? 그래서 이거 진짜 네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읽고 저도 오늘 원장님 만나면서 나도 우리 엄마들에 대한 육아책을 써야지 했는데 제가 비밀 하나는 제가 처음 이제 아기 키울 때 진짜 영재 천재 아까 원장님 말한 그 엄마였어요. 영재 천재 키우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는 엄마였는데 정말 아이가 잘 따라줬죠. 그때는 애들 잘 따라주잖아요, 애기들은. 그래서 진짜 영재 천재로 막 컸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가면 내가 이런 책을 써야겠다. 서울대 엄마 어쩌고 있잖아요. 그때 꿈은 그랬어요. 제가 아주 그때는 아주 세상을 딱 그렇게만 보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 서울대나 뭔가 그런 어떤 결과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이제 살다 보니까 지금 매일매일 이게 24살 청년인 아들이 매일매일 엉뚱한 짓을 하고 뭔가에 흥미를 갖고 그걸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좋죠.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굳이 서울대 엄마들만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엄마라면 누구나 그 그럼요. 엄마로 살아낸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깨닫고 또 아이랑 같이 성장한 시간을 이렇게 우리도 책을 쓸 수 있겠다는 그런 또 저도 이제 써야겠다는 선배 엄마로서 또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네, 저에게도 좀 희망적인 시간이었고요.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바쁜 일상 중에서도 이렇게 책을 또 이렇게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니까 2016년에 저 2016년에 저도 첫 책이 2016년에 나왔어요. 생존 독서라는. 준비는 2014년부터 했어요. 저도요. 똑같은 시기에 작가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네요. 네, 2014년도도 했고요. 네. 이 깜빡하는 찰나 아이는 잘한다가 전부 아이들 내가 네, 관찰하고 관찰 일지 써주고 네. 관찰로서 모든 게 이루어졌던 시기라서 네. 기록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의 결과물이거든요. 네, 네, 이거 네, 관찰과 관련된 거는요. 그리고 아무튼 난 멋진 엄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한동안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정말 이런 데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아들이 호주로 가면서 엄마도 한번 가볼래? 딱 그랬는데 갑자기 막 여가 막 콩당콩당 미치겠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갖고. 너무 좋아서 난 깜짝이야. 여기도 아팠는데 여기도 아프셨나? 아니 막 너무 좋아갖고 그래갖고 신랑이 그래 가 그러는 네, 거예요. 네. 그 다음날에 어린이집에 가서 손이 안 잡혀요. 아, 모든 일이. 이제 그래 이미 마음이 옮겨졌어. 난 호주로 갈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네. 마음을 먹고 나서 그냥 바로 호주로 떠나버렸죠. 근데 그 전에 너무 스트레스로 네. 이석증이 진짜 심했었는데 네. 그거 괜찮고 호주를 가서 또 딜레마가 온 거예요. 네. 일로 공부가 들어가면 일로 빠져나와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서 이석증이 다시 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다시 어린이집 한국에 와서 다시 어린이집을 하고. 근데 호주에서 아이하고 작은 아들하고 네. 같이 있으면서 애가 굉장히 심오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걸 다 블로그에다 올렸었거든요. 네. 그 내용이 두 번째 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들과 나눴던 대화 이런 네.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 내가 가졌던 두려움. 그러면 다시 오셔서 하신 지가 지금 4년 차. 그렇게 예, 잠깐 쉬셨다가 예, 다시 잠깐 쉬었다가. 그러니까 저는- 열정을 어떻게 할 줄 모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쉬셨다가 몸도 아프시고 이제 그렇지만 또 네. 이제 열정적으로 또 원 다시. 운영하시면서 또 네. 책을 또 이렇게 쓰게 되셨네요. 두 번째 책 쓰고 나서는 난 이제 다시는 책 안 써야지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너무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또 집중하고 힘들죠, 사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네, 가서 네.
이거 글 써야 되니까 그랬는데 네. 저 지금 또 글 쓰고 있어요. 뭐 쓰세요? 아니 또 글 애들을 계속 보면서 뭔가 기록하고. 네. 또 그러니까 돌담은 바람을 막는 역할이 아니고 네. 통로다, 소통의 네. 통로다, 막 이런 내용을 보면 그래 맞아. 그러면서 또 막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또 쓰고 있어요. 그래요. 뭔가 다른 경험이나 영감을 받으시면 바로 이제 글로 이게 쓰시는구나.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책을 계속 이제 쓰시겠네요. 어쨌든. 글쎄 저는 그거는 장담은 못 하겠고 앞으로는 책을 쓴다는 것보다 어쨌든 글을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계속 보실 거니까. 어쨌든 저는 애들 관찰을 진짜 잘해요. 네. 그리고 애들이 한 말을 기억을 진짜 잘해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보면서 이거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대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특화됐어요. 네. 왜냐하면 저 처음에 어린이집 원장 할 때부터 애들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얘기하고 보니까 대화를 대화법을 여기 책에서도 그렇지만 똑같죠? 똑같아요. 대화를 누가 그러더라고. 음성 지원이 된대요. 네, 네. 그랬는데 어쨌건 지금 아이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네. 만 5세 이하의 하버드 대학에서도 연구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노년기 행복감은 유아기에 있다고 하버드 대학에서 그 네, 그랜트 연구 네. 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믿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인성은 네. 어떻게든 만 5세 이하에 완성된다. 네. 그런 중요한 시기를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행복감 유지를 위해서 사실은 네. 지금 아이들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같이 있는 교사들이 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네. 본인들의 스펙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네, 멋진 리더시네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밥 사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오, 네. 밥 사주는 할머니. 내가 밥을 사주려면 네. 젊은이들이 나를 불러야 밥을 사주지. 와, 네. 그래서 밥 사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외로운 할머니가 네. 아니고 지금이 딱 좋아라는 동화가 있거든요. 네. 지금이 딱 좋아. 구혜순 씨 할머니가 그 방 안으로 틀어박혀서 가전제품들하고 대화를 해요. 네. 가전제품들한테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고 사는 노년기가 아닌 나와서 막 젊은이들한테 밥 사주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와, 그래요.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주셨는데 세 가지가 자,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아이의 행복, 인간의 행복을 진짜 책임지는 아주 그 근간을 마련하는 지금 일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계속 잘 해나가시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교사들 같이 있는 동료들한테는 가치들에게는 또 여기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성장의 시간, 또 스펙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지갑을 잘 여는 밥 사주는 할머니로 네, 그렇게 그렇게 충분히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실 것 같고 앞으로도 뭐 더 그렇게 사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오늘 진솔하게 지난 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가끔 유튜브를 켜고 엄마들과 소통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엄마들이 속 시원하게. 왜냐면 뭔가 돈을 들이고 뭔가 전문가를 찾아서 꼭 상담을 받아야 하고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 엄마가 건강하고 그런 거 막 배울 돈으로 맛있는 거 사서 같이 요리해서 먹고 네, 공원이나 전시관이나 뭐 동물원이나 이런 데 안 가더라고요, 요새. 잘 동물원도 안 가고. 네, 근데 그런 곳에 이제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거의 안 드는 그런 좋은 공간들, 도서관 뭐 이런 데서 이제 아이랑 또 좋은 추억을 쌓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책이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네.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썼어요. 뭐 어떤 나의 부귀영화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네. 선배 그래서 엄마. 네. 그 선배 엄마의 좋은 따뜻한 그 어떤 제안 또 위로 그리고 또 이제 또 전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거의 30년의 밥을 드셨다는 건 저는 3년만 해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너가 거기에 몰입을 해봐. 그럼 3년만 해도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 왜냐면 대학원도 2년이고 뭐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러면은 전문가로 살아갈 이제 준비가 이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30년은 전문가 맞습니다.
네. 아니야, 활동가예요. 네, 활동 전문가 하고 계신 우리 강문정 원장님의 이 두 권의 책 소개해드리고 또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보시면은요,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